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일본 항공사 수석 승무원이 한국어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렸다고 선언했거든요. 10년간 쌓아온 커리어, 약혼자, 심지어 가족까지 버리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일본 언론이 3일간 특집 기사를 쏟아냈고 방송국 5곳이 긴급 취재에 나섰습니다. 한국어를 배웠다는 이유로 해고 위기에 몰린 승무원이 일본 공항에서 폭탄 선언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도 포기하면 평생 후회하며 살 것 같아서요. 일본 국민 3천만 명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10년 전부터 그녀의 인생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는 것이었죠. 도대체 한국어가 무슨 마법을 부린 걸까요? 한국이 일본 여성의 인생을 어떻게 바꾼 걸까요? 그 놀라운 한국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에서 태어나 스카이웨이브 항공국제선에서 8년째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하야시 유이입니다. 사람들은 제 삶을 보며 완벽하다고 말하곤 했어요. 명문 와세다 대학을 졸업했고 일본 최고의 항공사에 취직했으며 같은 항공사 기장인 타니구치 히로시와 약혼까지 했으니까요. 겉보기엔 정말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한국어를 사랑했어요. 처음 한국 드라마를 봤을 때의 그 떨림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사랑해라는 말보다 밥 먹었어라는 말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언어. 괜찮아라는 한마디에 눈물이 나던 그 감정. 저는 한국어 전공으로 바꾸고 싶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쓸모없는 언어로 뭘 하려고? 일본어도 제대로 못하는 나라 말을 배워서 어디에 쓰게? 결국 저는 경영학으로 전공을 정했어요. 한국어 교재를 모두 버리고 그 꿈도 함께 버렸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선택이 후회됐어요. 밤마다 꿈에서 한국어 단어들이 떠올랐고 인천공항 노선만 배정받으면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완벽한 미소를 연습했습니다. 승무원으로서의 완벽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고개는 정확히 15도, 목소리는 부드럽게, 눈빛은 따뜻하게. 회사 매뉴얼에 따라 완벽한 일본 여성의 모습을 연기했어요. 하지만 그게 진짜 제 모습일까요? 저는 늘 의문이었습니다. 약혼자 타니구치는 겉보기엔 완벽한 남자였어요. 키가 180cm의 잘생긴 얼굴, 기장이라는 좋은 직업까지. 주변 사람들은 모두 부러워했죠. 하지만 그는 차가웠습니다. 제가 힘들어도 괜찮냐고 묻지 않았고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관심도 없었어요. 그저 완벽한 약혼녀 역할만 하면 됐습니다. 한 달 전쯤이었을까요? 동료 사토 리나가 갑자기 저를 찾아왔어요. 리나는 2년 전에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서울로 간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어두웠어요. 유이, 나 이혼할 것 같아. 한국 생활이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 언어만으로는 부족하더라. 문화가 너무 달라서 적응이 안 돼. 리나의 말이 충격이었어요. 그렇게 행복해 보이던 친구가 실패했다니.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렇게 어려운 곳일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한국어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았거든요. 회사에서는 인천공항 노선이 가장 인기 없는 노선이었어요. 대부분의 승무원들이 유럽이나 미국 노선을 선호했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인천공항 비행 스케줄이 나오면 가장 먼저 신청했어요. 기내 방송에서 한국어가 흘러나올 때마다 심장이 뛰었거든요. 승객 중에 한국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대화를 몰래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 억양과 리듬이 너무 좋았어요. 어느 날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한국 부부를 봤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무거운 가방을 자연스럽게 들어주고 아내가 피곤해하자 의자를 가져다 주더군요. 그 모습이 왠지 부러웠어요. 타니구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저런 게 진짜 사랑일까? 하지만 곧 생각을 바꿨습니다. 한국 사람들이니까 저렇게 표현하는 거겠지. 일본에서는 저런 게 오히려 촌스럽다고 여겨지니까. 집에 돌아와서도 한국어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몰래 유튜브로 한국 드라마를 봤습니다. 주인공이 괜찮아요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눈물이 났어요. 왜 이렇게 슬프고 따뜻한 걸까? 일본어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꿈을 꿨어요. 제가 유창한 한국어로 누군가와 대화하는 꿈이었습니다. 행복했어요. 깨어나서 현실로 돌아왔을 때의 허탈함이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10년 전에 포기한 그 꿈을 평생 후회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 타니구치와 저녁을 먹으며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한국어 배우는 거 어떻게 생각해? 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어? 그런 쓸모없는 거 왜 배워? 시간 낭비야. 유이, 너는 그냥 완벽한 신부가 되는 것만 생각해. 그 말에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말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완벽한 약혼녀는 반박하지 않으니까요. 다음 날 출근길에 우연히 한국문화원 앞을 지나갔어요. 한국어 강좌 모집이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발이 저절로 멈췄어요.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만약 회사나 타니구치가 알면 어떡하지?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도 한국어 꿈을 꿨어요. 제 인생은 완벽해 보였지만 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진짜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걸 바꿀 용기는 없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곧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만남이 인천공항에서 시작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날이었습니다. 타니구치의 휴대폰에서 메시지를 발견한 거예요. 본처는 유이니까 걱정 마. 넌 그냥 재미야. 손이 떨렸습니다. 5년을 함께한 남자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더 충격적인 건 그의 반응이었어요. 아, 그거 봤구나. 별거 아니야. 일본 남자들 다 그래. 본처 자리가 중요한 거지. 부모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자들 원래 그래. 내가 참으면 돼. 체면만 지키면 되는 거야.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사랑받지 못하는 결혼을 평생 이어가야 하는 걸까? 한국 드라마에서 봤던 그 따뜻한 사랑은 환상일 뿐인가? 다음 날 인천공항 노선 비행이었습니다. 이륙 30분 후 기체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승무원 여러분, 엔진 문제 발생. 인천공항으로 회항합니다. 승객들이 불안해했고 저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대로 죽으면 어떡하지? 후회 없이 살았나?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건 한국어였어요. 10년 전에 포기한 그 꿈.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지. 인천공항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공항 지원팀 중에 대한항공 기장이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강민준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따뜻한 차라도 한잔하세요. 비상 착륙 후에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게 중요해요. 직원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데 그가 물었어요. 승무원 일 많이 힘드시죠? 그 질문에 놀랐습니다. 일본에서는 아무도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거든요. 사람이 항상 웃고 있어야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강민준이 말했습니다. 자신부터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거든요. 밥은 먹었어요? 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당황했어요. 왜 갑자기 밥을? 한국에서는 관심 있는 사람에게 자주 묻는 말이에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잘 먹고 있는지 건강한지 궁금해서요.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제가 잘 먹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다니. 타니구치는 5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 공항을 떠나면서도 강민준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어로 들으니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자. 이번에는 포기하지 말자. 다음 날 도쿄 한국문화원을 찾아갔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데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접수처에 최은지 선생님이 계셨어요. 왜 한국어를 배우고 싶으세요? 10년 전에 포기한 꿈을 되찾고 싶어서요. 최은지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좋아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언어를 배운다는 건 그 나라의 문화와 마음을 배우는 거거든요.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어요. 한국어 수업은 매주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회사 일정과 맞춰서 몰래 다녔어요. 첫 수업에서 배운 문장이 기억나요. 괜찮아요. 그 세 글자가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지던지. 한국어에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최은지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괜찮아요는 단순히 괜찮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걱정하고 위로하고 함께 있다는 의미죠. 수업이 끝나고 강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다고요. 그날부터 우리는 매일 한국어로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한국어로 대화하면 더 솔직해지는 느낌이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동료 사토리나가 저를 불렀어요. 유이, 나 정말 이혼할 것 같아. 한국 생활이 너무 힘들어. 리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불안해졌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까? 강민준과도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유이 씨, 솔직히 말하면 저도 두려워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 약혼녀와 국제 연애를 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거든요. 국제 연애는 쉽지 않아요. 저도 두려워요.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10년 전에 한 번 포기했고 그걸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타니구치가 제 가방을 뒤지다가 한국어 교재를 발견했어요. 이게 뭐야? 너 한국어 배우고 있었어? 그는 제 교재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회사 오카다 부장에게 밀고했어요. 오카다 부장이 저를 호출했습니다. 하야시 씨,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요? 부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한국 같은 나라 언어를 배우는 건 회사 이미지에 해가 됩니다. 최근 우리 승무원들이 한국 남자들과 사귀는 일이 늘고 있어요. 적발시 즉시 해고합니다. 그날 밤 강민준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그는 위로해줬습니다. 유이 씨 힘들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최은지 선생님이 제안했습니다. 유이 씨,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나가보는 게 어때요? 도쿄에서 열리는 큰 대회예요. 망설였지만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주제는 제 이야기였어요. 10년 전에 포기한 꿈, 그리고 다시 찾은 용기. 강민준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대회 전날 타니구치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회사 워크숍이 있다고. 대회 당일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강민준도 도쿄까지 와 있었어요. 마이크를 잡고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야시 유이입니다. 10년 전 저는 한국어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해서 포기했어요. 한국어는 제게 단순한 언어가 아닙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저는 제 진짜 모습을 찾았어요. 괜찮아요, 밥 먹었어요. 이런 따뜻한 말들이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결과는 2등이었어요. 하지만 악몽은 그날 밤부터 시작됐습니다. 대회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갔고 누군가 제가 일본 항공사 승무원이라는 걸 알아봤어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한국 남자랑 사귀는 거 아니야? 다음 날 아침 주간 도쿄 타임즈에 특집 기사가 실렸어요. 일본 승무원들의 한국 남자 열풍 국가적 수치. 제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고 이름까지 공개됐습니다. 스카이웨이브 항공의 하야시 유이 승무원은 대한항공 기장과 비밀 연애 중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SNS가 폭발했어요. 나라 망신이다. 일본 여자로서 수치스럽다. 당장 해고해야 한다.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회사에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즉시 출근하라고. 오카다 부장의 사무실로 갔을 때 부장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하야시 씨, 이게 무슨 짓입니까? 회사 이미지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즉시 사직하든지 그 한국 남자와 관계를 끊든지. 집으로 돌아오니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이, 우리 집안이 완전히 망신당했어. 당장 미국으로 유학 가. 어머니는 울고 있었어요. 왜 하필 한국이야? 우리는 너를 딸로 인정할 수 없어. 아버지가 선언했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날 밤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최은지 선생님 댁에 신세를 졌어요. 강민준에게 모든 상황을 말했습니다. 그는 분노했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민준의 전 약혼녀 박지연이 도쿄로 온 거예요. 카페에서 만난 박지연은 차갑고 냉철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은 민준 오빠를 이해할 수 없어요. 한국어 몇 마디 한다고 한국 문화를 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나는 한국인인데도 실패했어요. 당신은 지금 로맨틱한 환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박지현이 말했습니다. 현실은 달라요. 시어머니 문제, 문화 차이, 음식 차이. 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어요? 그날 밤 강민준을 만났습니다. 박지현을 만난 얘기를 했어요. 강민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유희 씨, 저도 솔직히 두려워요. 지연 씨와 헤어진 게 바로 그 문제 때문이었거든요. 국제 연애는 생각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럼 우리도 헤어져야 하는 건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민준이 제 손을 잡았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당신은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저 때문에 당신이 모든 걸 잃었어요. 다음 날 또 다른 기사가 났습니다. 하야시 유이, 한국 남자에게 빠져 가족까지 버렸다. SNS에서는 해시태그가 만들어졌어요. 하야시 유이를 처벌하라. 심지어 살해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강민준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유이 씨, 우리 잠시 시간을 가져요. 지금은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느꼈습니다. 절망적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최은지 선생님 댁에 머물며 밖에 나가지도 못했어요. SNS에서는 계속 저를 공격했고 회사에서는 이번 주 안에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최후 통첩을 보내왔습니다. 강민준과는 연락이 끊겼어요. 차라리 모든 걸 포기하는 게 나을까? 10년 전처럼 또다시 포기하는 게 답일까?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사토리나가 찾아왔습니다. 유이, 나는 내가 용감하다고 생각해. 리나가 말했어요. 나는 한국어를 사랑한 게 아니라 한국 남자를 사랑했던 거야. 하지만 너는 달라. 너는 진짜 한국어를 사랑하잖아. 리나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맞아요. 저는 강민준을 만나기 전부터 한국어를 사랑했어요. 한국어는 제게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제 일부였습니다. 그날 저녁 회사에서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 내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징계 해고하겠다고. 부모님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미국 유학 준비했어. 한국은 잊어버리고. 그날 밤 또다시 비행 스케줄이 잡혔습니다. 마지막 비행이 인천행이었어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이륙 후 1시간쯤 지났을 때 또다시 기체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엔진에 심각한 문제 발생. 비상 착륙 준비하세요. 승객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저는 침착하게 안전 절차를 안내했지만 속으로는 이상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이대로 죽으면 어떨까? 하지만 곧 10년 전의 후회가 떠올랐어요. 지금 또다시 포기하면 또다시 평생 후회하며 살게 되는 걸까?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살고 싶다고.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이번에는 제가 선택한 길을 끝까지 가고 싶다고.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다행히 모두 무사했어요. 공항 밖으로 나갔을 때 일본 기자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하야시 씨, 한국 남자와의 관계에 대해 해명해 주세요. 순간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리나의 말이 떠올랐어요. 너는 용감해.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부터 한국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저는 한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야시 유이입니다. 10년 전 저는 한국어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압박으로 포기했어요. 그 선택을 10년 동안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몇 달 전 저는 다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어는 제게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제 정체성이라는 걸요. 저는 회사를 그만둘 겁니다. 제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10년 전에 한 번 포기했고 평생 후회했어요.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한국어는 저에게 자유입니다. 제가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일본 사회는 저에게 완벽하라고 참으라고 요구했어요. 하지만 한국어를 배우면서 저는 진짜 저를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를 비난하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게 왜 수치입니까? 저는 일본인이라는 정체성을 버린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어를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됐을 뿐이에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공항을 나서려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유희 씨. 뒤를 돌아보니 강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민준 씨.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자회견 봤어요. 강민준이 다가왔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저도 생각 많이 했어요. 당신은 진짜예요. 한국어를 사랑하는 진심, 자신의 선택을 지키려는 용기.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요. 저도 두려워요. 강민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처럼 용감한 사람과 함께라면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가요, 유희 씨. 네, 함께 가요. 제가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그날 저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일본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했어요. 부모님께도 마지막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한국에 갑니다. 10년 전에 포기했던 꿈을 이제 이루려고 해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승무원이 아니라 승객으로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떨림을 아직도 기억해요. 강민준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유희 씨.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그의 미소가 따뜻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우선 살 곳을 구해야 했어요. 강민준이 인천공항 근처에 작은 원룸을 구해줬습니다. 일본의 깔끔한 아파트와는 달랐어요. 좁고 오래됐지만 제 선택이었으니 감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알아봤어요. 강민준이 인천공항 면세점을 추천했습니다. 일본어 가능한 직원을 찾는다는 공고가 있었거든요. 면접을 받고 다행히 합격했습니다. 급여는 일본의 절반도 안 됐지만 괜찮았어요.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첫 출근 날 긴장됐습니다. 한국 동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 일본인이라고 무시하지 않을까? 하지만 걱정과 달리 동료들은 친절했어요. 유희 씨, 환영해요. 밥은 먹었어요? 팀장님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밥 먹었어요. 제가 배운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동료들이 박수를 쳤어요. 와, 한국어 잘하시네요. 일본 사람 맞아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한국어를 배웠지만 실전은 달랐어요. 손님들의 빠른 말을 알아듣기 어려웠고 한국 특유의 존댓말 체계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어요. 어느 날 한국 손님이 화를 냈습니다. 여기 직원 일본 사람이에요? 왜 한국말도 제대로 못해요? 일본 사람이 왜 여기서 일하는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팀장님이 대신 응대해 주셨지만 자존심이 상했어요.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녁에 강민준을 만났어요. 오늘 힘들었어요. 제가 털어놨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전은 정말 어렵네요. 제가 한국에서 살 수 있을까요? 강민준이 제 손을 잡았어요.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일본에 연수 갔을 때 비슷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당신은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더 큰 고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민준 가족을 만나는 거였어요. 강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일본 여자친구가 있다고. 솔직히 반응이 좋지 않으셨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일본인이라서 싫어하시는 건가요? 강민준이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세대는 일본에 대한 감정이 복잡해요. 역사적인 이유도 있고. 하지만 직접 만나보시면 달라지실 거예요. 다음 주말 강민준 집을 방문했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아파트였어요. 초인종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강민준 어머니가 나오셨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아한 인상이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어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야시 유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거실로 안내하셨어요. 강민준 아버지와 여동생 서연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무표정이었고 서연은 저를 훑어보는 시선이 날카로웠어요. 앉으세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식탁에는 한국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각종 반찬들. 일본 음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본 사람이 우리 음식 먹을 수 있어요? 서연이 도발적으로 물었습니다. 네, 좋아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보면서 먹고 싶었던 음식들이에요. 서연이 코웃음을 쳤어요.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에요. 현실은 달라요. 오빠가 일본 여자랑 사귀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서연아. 강민준이 동생을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오빠는 전에도 외국 여자랑 사귀다가 상처받았어요. 또 그럴까봐 걱정돼요. 일본 사람은 특히 더요. 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민준이가 당신을 좋아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달갑지 않아요. 우리 세대에게 일본은 편한 나라가 아니에요. 게다가 국제 결혼은 쉽지 않아요. 문화 차이, 언어 차이, 음식 차이.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저도 걱정돼요. 제가 한국어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 생활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저는 10년 전에 한국어를 포기한 걸 후회하며 살았어요. 이번에는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사랑해요. 그리고 한국을 사랑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진짜 제 자신을 찾았거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어요. 가족들께서 저를 받아주실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말은 그럴듯하네요. 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줘야죠.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김치찌개를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너무 매웠거든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맛있어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물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억지로 먹지 않아도 돼요.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요. 제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일본 음식보다 훨씬 풍부한 맛이에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도우려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말렸어요. 손님인데 괜찮아요. 아니에요. 도와드리고 싶어요. 제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머니와 나란히 설거지를 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정말 민준이를 사랑해요? 네. 제가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민준 씨는 제게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알려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용기를 낼 수 있게 해준 사람이고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우리 민준이가 전 여자친구한테 많이 상처받았어요. 국제 연애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로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강민준이 말해줬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두려워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날 밤 강민준 집을 나서며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았어요. 특히 서연의 적대감이 강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했을 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지현이 면세점에 나타난 거예요. 산부인과 의사인 그녀가 왜 여기 있는 걸까요? 하야시 씨,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박지현이 유창한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카페로 갔어요. 박지현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민준 오빠 어머니랑 통화했어요. 당신이 집에 다녀갔다고 하더군요. 어머니가 많이 걱정하세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지현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나도 한때 그 집 며느리 될 뻔한 사람이에요. 어머니를 설득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아요.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나는 한국인이었는데도 실패했어요. 당신은 일본인이에요. 역사적 감정도 있고 문화 차이도 크죠.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했습니다. 확률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노력할 거예요. 박지현이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 참 고집스럽네요. 민준 오빠도 그렇고. 알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 충고할게요. 언어만으로는 부족해요. 진짜 한국 문화를 이해해야 해요. 한국 음식도 배우고 한국 예절도 배우고. 그래야 어머니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고마워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충고 새겨들을게요. 그날부터 저는 더욱 열심히 한국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로 한국 요리를 배웠고 한국 예절책을 읽었어요. 강민준도 도와줬습니다. 한 달 후 다시 강민준 집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김치찌개를 만들어 갔습니다.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해 만든 거였어요. 어머니가 놀라셨어요. 이걸 직접 만들었어요? 네. 유튜브 보고 배웠어요. 제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맛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드셔보세요. 어머니가 한 숟가락 드셨습니다. 표정이 미묘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맛이 괜찮네요. 일본 사람이 이렇게 만들 수 있다니 신기하네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제가 한국어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서연도 태도가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언니, 일본어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저도 일본 문화 배우고 싶어요. 그녀의 질문에 놀랐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어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구나. 시간이 걸리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받아들여질 거야.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한국 생활이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일하며 한국어 실력도 늘었고 한국 동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팀장님은 저를 정식 직원으로 전환해 주셨어요. 유희 씨, 한국 생활 어때요? 팀장님이 물었습니다. 좋아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 적응됐어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에서 제 기자회견 영상이 다시 화제가 된 거예요. 강민준이 보여준 기사 제목은 이랬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 하야시 유이의 한국행, 일본 젊은 세대에게 영감을 주다. 기사 내용은 놀라웠어요. 하야시 유이의 기자회견 이후 일본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일고 있다.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용기 내서 선택하는 것. SNS에서는 해시태그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트렌드에 올랐고 수만 명이 동참하고 있다. 믿을 수 없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저를 공격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 선택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댓글을 읽어 내려갔어요. 나도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하야시 유이 씨 덕분에 용기가 생겼다. 한국어 배우고 싶었는데 이제 시작해야겠다. 사회의 시선 때문에 포기했던 꿈들을 다시 찾아야겠다. 눈물이 났습니다. 제 선택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줄은 몰랐거든요.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사토리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이, 나 남편이랑 재결합하기로 했어. 내 모습 보면서 깨달았어. 나도 너처럼 포기하지 말아야겠다고. 한국어 다시 열심히 배우고 있어. 리나 언니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응원할게요. 그리고 일본 한국문화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은지 선생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유희 씨,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한국어 수강 신청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다들 유희 씨 이야기 듣고 한국어 배우고 싶다고 해요. 정말요? 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특히 젊은 여성들이 많아요. 최은지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유희 씨가 온라인으로 한국어 강의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본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요.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네, 하고 싶어요. 주말마다 온라인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일본에서 수십 명의 학생들이 수강했습니다. 대부분 20대에서 30대 여성들이었어요. 선생님, 한국어 배우면 정말 인생이 달라지나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달라져요. 제가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저는 제 진짜 목소리를 찾았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의 피드백이 쏟아졌어요. 용기가 생겼어요. 저도 꿈을 포기하지 않을래요. 한국어 너무 재밌어요. 그런 메시지들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한편 강민준 가족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점점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전화하셨어요. 유이야, 이번 주말에 집에 오겠니? 비빔밥 만들어 줄게. 어머니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유이야. 그 호칭이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지던지. 네, 어머니. 갈게요. 제가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주말에 강민준 집을 방문했어요. 어머니가 만든 비빔밥이 식탁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비빔밥은 모든 재료가 하나 되는 음식이야. 어머니가 설명해 주셨어요. 처음엔 다 달라 보이지만 비비면 하나가 되지. 우리도 그래야 해. 그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제가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처음엔 내가 일본 사람이라서 걱정했어. 하지만 내 노력을 보면서 마음이 바뀌었어. 이제 넌 우리 딸이야. 딸. 그 단어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일본에서는 부모님이 저를 버렸는데 한국에서는 새로운 어머니를 얻은 거예요. 서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언니, 일본어 가르쳐줘서 고마워요. 저도 내년에 도쿄 유학 갈 거예요. 그녀가 밝게 웃었어요. 언니처럼 용기 내서 새로운 도전하고 싶어요. 서연아, 너도 할 수 있어. 제가 격려했습니다. 언어는 그냥 도구가 아니야. 새로운 세상을 여는 문이야.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지현이 다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어요. 유희 씨,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박지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노력이 부족했던 거예요. 당신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은 노력하는 거더라고요. 지연 씨. 제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박지현이 웃었어요. 나도 다시 시작하려고요. 한국 남자와의 새로운 인연을 찾아볼게요. 이번엔 제대로요. 그녀와 포옹했습니다. 서로를 응원하며 헤어졌어요. 가장 큰 반전은 일본 부모님에게서 왔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유이야, 너를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해. 내 기자회견 영상 다시 봤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엄마가 나쁜 엄마였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이해해 주신 거예요. 바로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유이야, 한국에서 행복하니?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네, 행복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됐어. 어머니는 내가 행복하면 돼. 미안해, 유이야. 아버지도 전화를 바꿔받으셨어요. 유이, 용감한 선택이었어. 아버지도 이제 이해해. 내 길을 가거라. 부모님의 축복까지 받게 된 거예요.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강민준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유희 씨, 이제 결혼해요.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잖아요. 정말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강민준이 무릎을 꿇었어요. 하야시 유희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한국어로 평생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네. 제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민준 씨. 저도 한국어로 평생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날 밤 인천공항 전망대에 갔습니다. 비행기들이 이착륙하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저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았었는데, 이제는 땅에 발을 딛고 진짜 사랑을 찾았어요. 민준 씨, 제가 하늘을 버린 것 같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강민준이 웃었어요. 아니요. 더 큰 하늘을 얻은 거예요. 자유의 하늘을요. 맞아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로워요. 6개월 후 인천공항 근처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우리의 인연이 시작된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였어요. 결혼식 전날 밤 일본 부모님이 도착하셨습니다. 1년 만에 보는 부모님이었어요. 유이야.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보고 싶었어. 저도요, 어머니. 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우리 딸 정말 용감하게 살았구나. 부모님을 강민준 가족께 소개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대화가 시작됐어요. 강민준 어머니가 일본어로 인사하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일본어 공부 좀 했어요. 제 일본 어머니가 감동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저희 딸 잘 부탁드립니다. 두 어머니가 손을 잡으셨습니다. 국경을 넘어 마음이 통하는 순간이었어요. 결혼식 당일 아침부터 긴장됐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한복을 입었어요. 빨간 치마와 노란 저고리. 일본 기모노와는 다른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정말 예쁘다. 서연이 감탄했어요. 언니 한국 사람 같아요. 고마워 서연아. 제가 웃었습니다. 식장에 들어섰을 때 눈물이 났어요. 양쪽에 일본 가족과 한국 가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도쿄에서 온 제 학생들도 있었어요. 수십 명의 일본 여성들이 축하하러 온 거예요. 주례는 최은지 선생님이 맡아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결혼식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의 사랑이 국경을 넘고 언어를 넘고 문화를 넘어 하나가 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결혼 서약을 할 차례였어요. 저는 한국어로 서약했습니다. 저는 10년 전 한국어를 포기했습니다. 주변의 압박 때문에, 사회의 시선 때문에. 하지만 그 선택을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어요. 1년 전 저는 다시 한국어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민준 씨를 만났어요. 한국어를 배우며 저는 진짜 저를 찾았고 진짜 사랑을 배웠습니다. 강민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당신은 제게 용기를 주었어요. 괜찮아요, 밥 먹었어요. 이런 따뜻한 한국어들이 제 삶을 바꿨어요. 평생 당신과 한국어로 사랑을 속삭이며 살고 싶어요. 강민준도 서약했습니다. 유희 씨, 당신은 제게 가장 용감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한 용기. 그 용기가 저를 감동시켰어요. 평생 당신을 지키고 사랑하겠습니다. 반지를 교환하고 키스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양쪽 가족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피로연에서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어요. 제 온라인 한국어 학생들이 합창을 준비한 거예요. 일본 여성 30명이 무대에 올라 한국어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랑해요, 한국어. 괜찮아요, 당신이 있어서. 밥 먹었어요, 마음을 전하는 말. 한국어는 우리의 꿈이에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 선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거예요. 1년 후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하늘이라고 지었어요. 하늘을 나는 승무원이었던 제가 이제는 땅에서 진짜 하늘 같은 선물을 받은 거니까요. 하늘이를 안고 인천공항 전망대에 갔습니다. 강민준과 양쪽 가족 모두 함께였어요. 비행기들이 이륙하는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늘아, 엄마는 저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았었어. 하지만 이제는 너와 함께 땅에서 더 큰 행복을 느껴. 엄마는 10년을 돌아왔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여기 있단다. 일본 어머니가 하늘이를 안아주셨어요. 우리 손녀 할머니가 한국어로 자장가 불러줄게. 어머니가 서툰 한국어로 노래하셨습니다. 강민준 어머니도 일본어로 대답하셨어요. 나도 일본어 배우고 있어요. 하늘이한테 양쪽 다 가르쳐 줘야죠. 두 할머니가 서로 웃으며 하늘이를 번갈아 안았어요. 국경도 언어도 과거도 모두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인천공항 근처에 한국어 문화센터를 열었어요. 일본인을 위한 한국어 강좌였습니다. 최은지 선생님과 함께 운영했어요. 첫 수업날 수십 명의 일본 여성들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어요.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닙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여러분은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선생님, 정말 인생이 바뀌나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바뀌어요. 제가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저처럼요. 10년을 후회하며 살았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지금 여기 있어요.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어떻게 그런 용기를 냈어요?
가족들 반대는 어떻게 극복했어요? 한국 생활은 정말 어렵지 않았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모든 걸 잃을 뻔했고 절망적인 순간도 많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제 모습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일본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촬영을 제안했어요. 하야시 유이의 한국 이야기. 제 1년을 담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일본에서 큰 반응이 있었어요. 시청률이 20%를 넘었고 SNS에서는 다시 제 이야기가 화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비난이 아니라 응원이었어요. 나도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지. 하야시 유이처럼 용기 내야겠다. 한국어 배우고 싶었는데 이제 시작해야지. 사회의 시선 때문에 포기했던 것들을 되찾아야겠다. 수천 개의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제 선택이 일본 사회에 작은 변화를 만들고 있었어요. 2년 후 하늘이가 첫 말을 했습니다. 엄마. 한국어로 엄마라고 부른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곧 일본어로도 말했어요. 오카상. 하늘아, 너는 두 나라 모두의 아이야. 제가 하늘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두 언어, 두 문화 모두를 사랑하며 자라렴. 그게 엄마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야. 지금 하늘이는 5살이 됐어요. 한국어와 일본어를 모두 유창하게 합니다. 양쪽 할머니들이 번갈아가며 돌봐주시고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배우고 있어요. 어느 날 하늘이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일본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는 둘 다야. 그리고 하늘이도 둘 다야. 국경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마음이야. 하늘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나는 세계 사람이네요. 그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오늘도 인천공항 전망대에 자주 와요. 하늘이를 데리고 비행기들을 봅니다. 저 비행기들처럼 우리도 날아오른 거야. 국경을 넘고 편견을 넘고 두려움을 넘어서. 하늘이가 물었어요. 엄마는 비행기 타던 게 그립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하늘아. 엄마는 이제 더 큰 하늘을 얻었어. 자유의 하늘, 사랑의 하늘, 그리고 너라는 하늘을. 강민준이 우리를 안아주었어요. 우리 셋이 함께 비행기들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비행기들이 계속 이륙하고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꿈들이 계속 태어나는 것처럼. 한국어는 제게 언어 이상이었습니다. 제 인생이었고 제 자유였고 제 사랑이었어요. 10년을 후회하며 살았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지금의 행복을 얻었습니다. 가끔 제 학생들에게 말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진짜 여러분의 꿈이라면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예요. 저처럼요. 한국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나라예요. 제가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한국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은 제게 진짜 저 자신이 될 수 있는 자유를 준 나라예요. 하늘아, 엄마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제가 하늘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 주변이 뭐라고 하든 사회가 뭐라고 하든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것이라면 끝까지 지켜내. 그게 진짜 용기고 진짜 행복이야.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비행기들은 계속 이착륙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이별, 누군가의 만남,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 우리도 그랬어요. 이별과 만남, 그리고 새로운 시작. 10년을 돌아왔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지금 여기 있습니다. 한국어 고마워요. 제가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진짜 제가 됐어요. 당신 덕분에 저는 자유로워졌어요. 당신 덕분에 저는 사랑을 배웠어요. 강민준이 제 손을 잡았어요. 유희 씨 후회 없죠? 전혀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우리는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늘이가 제 손을 잡고 한국어로 노래를 불렀어요.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한국어 사랑해요. 그 노랫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1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 포기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한국어는 제게 마법이었습니다.
언어가 아니라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될 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